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해 한반도를 통합했습니다. 713년에 불편한 사이였던 당나라와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신라에서는 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신라는 정책적으로 당나라에 많은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정근대의 한반도에서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외국에 나가 학문을 닦았던 사례를 달리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신라인이 당나라에서 선진문물을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유학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신라는 676년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제침공을 경계하며 국경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국제 질서의 중심이던 당나라와 적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 국가체제를 다질 필요도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686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재개되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698년 발해를 세우자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당나라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성덕왕 때였습니다. 당나라는 713년에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해 외교적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733년에 발해 수군이 산둥반도를 공격하자 당나라는 신라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신라는 3만 명 대군을 발해해 남쪽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735년에 당나라는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토로 승인했습니다. 나당 전쟁의 원인이었던 영토 분쟁이 종결되고 국교가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번영을 누린 제국이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나라 전성기의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 총 생산의 40%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핵심 동력은 국제성과 개방성이었습니다.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 기술자, 사절단 유학생들로 붐비는 인구 100만의 국제도시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서역의 문화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이국적인 풍습을 유행시켰습니다. 서역의 악기와 음악인 호악, 화려한 춤사위인 호무는 당나라 귀족사회의 필수 오락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풍의 문양과 기법이 가미된 공예품들은 당나라 특유의 미감을 형성했습니다. 당나라의 문화는 주변국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당나라의 율령체제, 유교와 불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동아시아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주변 지역에 빛을 비추는 태양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의 원형을 빚어냈습니다. 당나라는 국적과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외국과의 교역과 인적 교류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개방 정책의 정점에 빈곤과가 있었습니다. 빈곤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능력만 있다면 제국의 관리가 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도는 주변국의 인재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신라 정부는 유학생들을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당나라의 국립대학인 국자감에서 수학하며 선진학문과 통치방식을 익혔습니다. 유학생들은 당나라 궁궐을 지키는 학생이라는 뜻의 수기학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수기학생의 파견은 신라와 당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된 직후인 714년에 7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837년에는 216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정근대에 이렇게 많은 인재가 동시에 해외로 나가 학문을 닦았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경주를 떠나 장안으로 향했던 유학 열풍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유학길에 오른 이들은 주로 육두품 자제들이었습니다. 골품제 하에서 육두품은 실력이 뛰어나도 중앙정계의 핵심부에 진출하는 데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당나라 유학과 빈곤과 합격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탈출구였습니다. 당나라에서 익힌 선진학문과 행정지식은 귀국 후에 왕의 곁에서 활동하며 국정에 참여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빈곤과의 최초로 급제한 신라인은 721년에 합격한 김은경입니다. 그는 급제한 후에 당나라의 관직에 올랐고 당나라 사신으로 신라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밖에 8세기에 빈곤과에 합격한 신라인으로 김가기와 김숙승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최치원이었습니다.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하지 마라.
최치원은 면학에 정진한 끝에 874년 18세의 나이에 빈공과의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관리로 생활하며 토왕소 경문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빈공과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면 신라의 유학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치원의 후손인 최애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820년부터 906년 사이에 당나라 과거에 합격한 신라인은 58명에 달합니다. 893년에 급제한 최승우와 906년에 급제한 최연희는 귀국한 후에 후백제와 고려의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나라 유학 열풍은 신라의 국가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덕왕은 757년과 758년에 지방행정구역과 관직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편했습니다. 당나라의 율령체제와 행정 시스템을 신라의 실정에 맞게 이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귀족 중심의 국정 운영을 국왕 중심의 관료적 질서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당나라로 파견되었던 수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나라의 국자감에서 공부하면서 당나라의 통치 철학을 익힌 인재들이었습니다. 귀국 후에 경덕왕의 곁에서 개혁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덕왕의 개혁은 보수적인 귀족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왕 중심의 관료제가 귀족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죽은 후에 관직의 명칭이 옛날 명칭으로 환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이 지향했던 유교적 통치 이념은 고려와 조선이 국가체제를 정립하는 데 방향타가 되었습니다. 경덕왕이 확립한 한자 지명체계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지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신라의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지리, 의학 건축 등 당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을 신라에 전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문화적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